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계속해서 면접 시크릿, 면접 요령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면접 시크릿 중에서도 면접 대답법. 지난번에는 1분 자기소개법에 대해서 방송을 했죠.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면접관의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긴장될 것입니다. 아차 하면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면접관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파악하는 것은 질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명쾌한 대답을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뽑아도 되겠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질문 하나 잘했다고 이 사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질문 하나 잘못했다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자신감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임하면 됩니다. 면접 대답법에 대해서는 많은 것에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일대학교 윌리엄 반스 교수와 간다 후사에 씨가 만든 대답법. 이것은 일반 대답법인데 거기서 하나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요령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 톱다운 방식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버텀업식으로 하지 말라. 톱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버텀업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톱다운 방식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해설하라, 이런 얘기죠. 버텀업식으로, 즉 3단 논법으로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서 대답하는 방식은 면접 대답 방식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톱다운 방식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재미난 개념이 있어요.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해라.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이, 즉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먼저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뛰어넘는 대답, 더 많은 대답을 하라, 이런 얘기죠. 면접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A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A는 answer, 대답을 하고, 즉 면접관이 물은 데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플러스해서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대답을 덧붙여라, 이런 얘기죠. A 플러스 알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 플러스 알파, 즉 질문을 뛰어넘어서 A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키워드 활용법입니다. 키워드를 활용하라. 면접관이 묻는 것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딱 캐치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답을 이어가라, 이런 얘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만약 면접관이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셨습니까? 하면은 저는 경제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대답이죠. A죠. answer.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키워드는 뭐냐? 수업입니다. 어떤 수업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저는 경제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서 강의보다는 오히려 현장 실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어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접관은 이 친구가 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 더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 실습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뭐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질의하는, 즉 응시생의 화술에 면접관이 말려드는 겁니다. 즉 이 인터뷰를 내 주관으로, 나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 A 플러스 알파, 즉 질문을 뛰어넘는 방식에서 조금 전에는 키워드를 활용하라 했는데 키워드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얼핏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프링보드를 활용하라. 스프링보드는 뭡니까? 이 발띵틀이죠. 띵틀 할 때 스프링보드라고 하죠. 이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 플러스 알파에서 그 플러스, 즉 연결되는 말입니다. 면접관이 뭔가 물었는데 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키워드가 발견 안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답, 즉 경제학 수업을 전 들었습니다.
하고는 그 이후에 키워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대학 강의는요 하고 다른 방법으로 길을 터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즉 당신이 어필하고 싶은 얘기를 그 질문에 덧붙여서 하는 것, 이것이 면접 대답의 요령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그 스프링보드로서 주로 활용되는 그 연결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뭐 이런 말입니다. 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 이런 거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서, 키워드가 아니라 스프링보드로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애를 먹는 것이 황당한 질문,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요즘은 까다롭고 황당한 질문을 면접관들이 꼭 던지죠. 이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면접관들이 황당하고 까다로운 것을 몰라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하도 주입식 교육에 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대답만 하고 암기해서 대답하고 하니까 전혀 암기할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면접관도 압니다. 거기서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그 까다롭고 황당한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옥스포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반역자였다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황당하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나체의 여성이 3사람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답해 주세요. 제가 경제학 박사인데요. 저도 이거 경제학 관점에서 대답 못합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 난감해지죠. 황당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바로 이때에는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는 거죠. 괜히 얼굴을 붉히고 허겁지겁 하면은 그 당황해야 하는 그것에서 바로 여러분의 내공이 그대로 체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그렇다고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담하고 침착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보드를 활용해서,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하고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덧붙이면 이것이 바로 스프링보드를 활용해서 이 친구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까다롭고 황당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에 말할 자신이 없을 때 피해 나가는, 또 대처하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황당한 질문이든 까다로운 질문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질문이든 간에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자료집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질문 답변집을 만드는 겁니다.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고 그리고 경험담을 듣고 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모아서 질의 응답집을 만드세요. 사실 면접 장소에서 나오는 질문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자료집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이 만들고 모으고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황당한 질문이 나와도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지 변통해가지고 내가 아는 다른 지식을 스프링보드를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많은 준비를 하다 보면 내공이 쌓여서 그것이 면접 과정에서, 질문 응답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질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난 아예 포기하겠다, 뭘 테면 물어라 하면은 당연히 면접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면접 공부는요,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 공부 이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무슨 시험에 임박해서 필기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면접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내공이 돋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